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제 고향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 그 참 대한민국의 꿈이죠. 기둥이 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 함께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참 의미 있는 해죠. 어떤 해보다도 3.1운동 그리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운 마음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 마음 그대로 다 같이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 마련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 써주신 대전지방보훈청장님을 모셔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일 대전지방보훈청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이 참 뜻깊은 행사 자리 마련하시느라고 참 애쓰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준비하셨는지요? 우리 학생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보훈이라는 것은 독립, 호국, 민주가 어우러진 복합체죠. 나라를 되찾는 독립, 나라를 지켜낸 호국,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 이런 건데 우리 자라나는 미래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미래의 보훈을 좀 부탁하고 싶어서 청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을 부탁해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자리를 만들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미국 워싱턴에 들어섰던 대조선 주차 미국 화성동 공사관이 지난해에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에 보수와 보건공사를 총괄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의 첫 손님이에요.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시고 배재대 박물관장이시고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신 김종헌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생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특히 저희 배재대학교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좀 앉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어서 오늘 행사가 배재대에서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건 아니. 그나저나 오시기엔 정말 편하셨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출근하시듯이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짧게 소개를 했는데 그 몇 줄을 읽어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이 함께 플레이가 될 텐데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미국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을 만들었는데 그 대사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을사늑약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을 했는데 그 강탈에서 그 외교 기능이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일본에 그 1910년에 단돈 5불에 뺏겨 버렸어요. 고종은 25,000불 주고 샀는데 그날 당일날 12시에 강탈을 당했는데 12시 1초에 미국 사람 풀톤이라는 사람한테 10불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긴 건데, 그래서 이 미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그동안 미국 사람한테 팔렸다가 2012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구입을 해서 6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던 거가 미국의 대사관이 30여 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는 두 나라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서 완벽하게 복원해서 유일하게 1890년대의 대사관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예전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복원해내신 게 바로 우측 네, 하단에 네, 네. 그 현장을 우리 교수님께서 네, 다 총괄하신. 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처음에 그냥 던지셔서 여러분 조금 약간 당황스러우실 텐데 조금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889년에 문을 열었죠. 네, 네. 80. 2월 13일 날 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워싱턴에 공사관이 세워진 건가요? 그 당시엔? 이제 올해가 3일 독립 3.15는 100주년인데 여러분들 이제 과거로 좀 시간 여행을 가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1880년대 후반 이때는 이제 뭐 그 우리나라 굉장히 혼란의 상태였는데,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를 계속 속국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 황제는 그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위험할 땐 서로 돕는다는 약속이에요. 국제적인 약속인데, 그래서 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보낸 다음에 처음에는 임대해서 피셔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한 10개월 있다가 이 집을 고종이 25,000불이라고 하는 거금, 당시로 이야기하면 국가 예산의 한 반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89년에 이제 문을 열게 된 거네요. 네네. 정식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중국도 당시에는 사실 공사관이 자기 소유 공사관이 없었는데,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있는데, 인조 반정은 당시에 명나라를 섬겨야 되느냐 청나라를 섬겨야 되느냐 가지고 그 광해군과 인조가 싸움을 벌여서 왕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의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당시의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일제에 의해서 네, 네. 단돈 네. 5달러에 매입 후 다시 10달러에 매각되는 네.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 거군요. 네. 그 당시에 이 공상을 넘긴 풀턴이라는 사람은 미국 의회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로비스트였습니다. 그건 이미 일본과 굉장한 커넥션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중간중간 이제 사진 자료들이 나가고 있는데, 역시 내부의 모습, 당시의 내부 그리고 현재 복원된 내부 네. 거의 완벽한데요. 네, 거의 완벽하게. 당시에는 칼라 사진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복원하려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그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미국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기록보건소라든가 뭐 각종 도서관, 대학 이런 걸 찾아 나서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다가 안 돼서 사람을 추적을 했습니다. 사람을 추적하니까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가 있는 게 뭐냐면,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또 사람은 교육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교육이 만드는데, 이런 보훈 콘서트 이런 게 아마 한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보훈을 강조하고 또 교육을 시킬 사람이 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12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된 겁니까? 2018년도 5월 22일 날 개관식을 해서 네. 당시 그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대한제국공사관에 오셔서 그때의 감흥 이런 걸 느끼시면서 독립과 자주 외교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가셨습니다. 6년여의 시간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 교수님에게 가장 울림을 주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뭐 매순간이 뭐 울림을 저한테 주고 20대의 젊은 외교관들이 중국의 공사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조국이라고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힘들을 조국의 어떤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듀뽕 서클에 가서 중국 공사관이 있던 자리와 로간 서클에 있던 우리 자리, 우리 공사관은 백악관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우리 같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같은 노력에 의해서 더욱더 독립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객석에 있는 학생 즉석 질문 한 학생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 평소 궁금했던 거 혹은 오늘 저 토크 콘서트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하나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단 저 동료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안경 쓴 학생에게 마이크를 저희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 진행하시는 분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호기심 많게 생긴 얼굴입니다. 네, 지나치지 않는 스타일. 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아라고 하는데요. 한준아 학생. 요번에 나온 이 건물 말고 또 다른 건물을 역사적으로 좀 다시 복원하신 거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전에도 혹시 복원 경험이 있으신지? 그 명동 성당도 복원했고 덕수궁 석조전도 복원했고 진짜요? 중명정도 복원했고 그다음에 어머. 저희 배제학당 역사박물관도 복원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건물들은 거의 다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뭐 아니 그 진작 얘기하시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과 지금 저희가 실제로 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건물들에는 거의 다 참여해서 좀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마지막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제 자식들이 조금은 크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자각,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아마 독립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자체도 미국에 가서 워싱턴이 정신, 영국으로 또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워싱턴의 생각, 그다음에 그 워싱턴 모뉴먼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가장 큰 힘은 독립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쓸 수 있는 이 힘, 독립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선배로서 더할 나위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기량 가지신 분이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주 소프라노입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의 맘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산을 보고 듣는데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근처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않아요. 아름다운 바람의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 중에 하나, 1960년 3월 8일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그 민주의거에 참여하신 분을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공동의장이신 김용재 의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장님 앉으셔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의장님 진짜 요즘 너무나 바쁜 일정이신데 오늘 행사를 위해서 급하게 비행기로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이 말레이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 갔다가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히 제가 아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요. 그 38 민주의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의장님? 예, 1960년 3월 8일 4.19가 나던 해입니다. 4.19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4.19로 가는 주요한 이 혁명의 루트가 대구의 228 그리고 대전의 38 마산의 3.15 거기에 더 낀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산에서 처음 목숨을 잃은 김주열 군 학생이었습니다. 김주열 군이 3.15 때 죽어서 4월 11일 날 발견이 되고 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이 참여를 했고 4.19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데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이렇게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대학 교수단 데모 이렇게 루트가 이어지는데 4월 26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그러한 날이 4.19 혁명이고 4.19 혁명보다 앞서 있었던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38 민주운동입니다.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자료인데 바로 앞에 계신 분이 그럼 우리 의장님이신가요? 어떠세요? 예, 앞에 있는 학생이 저하고 아주 단짝인 고등학교 때 1학년 4반
바로 그 뒤쪽에 제가 있을 겁니다, 부분. 예. 아, 저 뒤쪽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멋있다는 예? 그러니까 저 뒤에 셋, 넷, 다섯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의장님이죠. 이게 근데 사실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정말 아주 살벌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아, 지금 저 모습에서 벌써 좀 긴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저 4월 26일 날 대전 시내 연합으로 한 그 고등학생 시위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이 당시에. 네,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땠는 상당히 두렵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 그 본래 제 4대 정부 통령 선거가 5월 15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월 15일 날 그 야당 후보인 조병옥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그 후보자로 나왔는데 대통령 대결자가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은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기붕이라는 그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부패 이것을 고등학생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자행을 했습니다. 그 우리 눈에 확실히 비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우선 선생님들 가정 방문을 시켜서 전부 선거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데모 하나 못하게 하느라고 사법경찰들을 전부 학교에 투입시켜서 그 감시하도록 이렇게 했고 혹자는 고등학생들이 뭐 알고 데모하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옛날에는 권력이 있거나 또는 재력이 있거나 한 자식들을 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담임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요놈을 찍어라, 요놈이 반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꽤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모릅니까? 알죠, 다 알죠, 그걸 다 알죠. 이제 국가 선거가 바로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순수하게 부정선거 규탄 데모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 올해 첫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의장님 당시 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네, 기념일 지정이 됐고, 네. 시청 그 남문광장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보훈처 장관 그리고 대전시장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학생과 시민 1,700여 명이 모여서 3.8 59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회자로서 진행을 본 분이 바로 이 앞에 앉아 계신 서경석 선생입니다. 보면은 3월 8일이 되면은 기념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연간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고등학생 그 100일장을 합니다. 보면은 금년에 이제 10회째가 되는데 100일장 신앙송회 그리고 학술대회 그리고 음악회 그리고 각종 간행물을 발행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 현장에 계셨던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까지 들어봤고요. 자, 역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6반 이서영입니다. 제가 만약에 당시에 학생이었다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후회는 하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려우시지 않으셨는지? 그 당시 그 독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가족이나 또는 또 경찰 가족, 시내에서 상업을 하는 이런 식당, 특히 이런 그 부모들은 자식들이 데모를 못하게 좀 말렸습니다. 그 부모에게 영향력이 갑니다. 보면은 데모를 하면은 한때 이 데모 학생들은 취직도 못하게 하고 이러한 그 불이익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들불 번지듯 번져서 전국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으니까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하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보면. 혼자였으면 참 사실 두렵고 할 수 없었던 일을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여서 이뤄낼 수 있었다. 한 학생만 더 받아볼까요? 우리 남학생에게 이번 기회 줘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안경 쓴 학생. 네. 네. 그 1학년 4반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학생. 네. 네, JYP 학생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민주화운동에서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약간 부족한 점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서가지고. 뭐 부족한 점이요? 네. 부족한 점. 뭐가 부족한 점이요? 어디에 부족한 점이요? 민주화 됐는데 약간 안 된 점이 있는지. 현재 이 대한민국 민주화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직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JYP다운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2019년. 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3대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처음 시작에 얘기한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아주 호되게 치러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겪은 우리 구국정신, 독립정신, 구국정신, 그리고 4.19 혁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정신, 이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큰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민주화 정신은 진행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신 김용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더 많이 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비보잉 그룹 빅버스트 크루를 만날 텐데요. 오늘 무대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곡 BY의 나의 땅 노래에 맞춘 창작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고래야 울어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의 호흡, 내가 아는 나의 보림을 기억해야 돼. 이제 선의하고 옆에야 돼. 평안히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영원히 해도 영원히 해보든 나의 집그릇 나의 고향 그 안에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운동에 오늘 이어받아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묻은 소양.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밭이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상에서부터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한반도 우리 100년의 역사는 저들의 아니 우리 열사들의 빗자국이 감동 한 세기의 외침에 지금을 창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안보 너와 내가 우리가 돼야만 완고해지겠지 투쟁 안에서 평화만을 낭도 우리 만들어내는 힘만 있을 뿐 저들처럼 파괴하지 않아 우리가 자유하고 평화로운 것이 우리의 영원한 바람이잖아 이건 저들에 대한 아니 안에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가두려하지마 우리들의 만세는 복수가 아닌 다가올 내일의 천국을 향한 거니까 어제 집착하긴 오늘 나의 땅은 뷰게 아직 미흡해도 찬란해질 내일이 있어 우리 옆에 지나온 100년을 쫓게 다가올 100년은 우리 어깨에 달렸어 이제 알려져 이곳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자 이제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제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발발 이제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폭발 사고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던 분입니다. 당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아직도 기사가 간간히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017년 8월 자주포 폭발 사고 부상 입었던 이찬호 병장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고가 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퇴원한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직 수술이 더 남았는데 오늘 학생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배우를 해도 될 것 같은 지금. 네. 그런데 실제로 원래 꿈이 배우였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저 연기나 뭐 이런 공부를 했었어요? 네, 저도 네.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때 그냥 공부하면서 놀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공부는 싫어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신비한 모험의 나라 롯데월드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돼요. 진짜. 네. 저는 정말 연기를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계기로 연기를 배우고 예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예술 고등학교에서 난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면서 대학교도 연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열정이 되게 뜨거웠던 학생이었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게 됐고 뭐 기사로도 나오고 그래서 자세한 건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냥 짧은 사실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당시에 그 3도 화상을 거의 전신에 입으셨죠? 상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전신 55%의 화상을 입었어요. 사실 그 정도면은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흉터가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정말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40톤 규모의 탱크 안에서 성인 남자만한 키에 화약이 3개가 터졌어요. 저는 너무 극한의 고통과 함께 죽는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헬기를 타고 응급실에 바로 가게 된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저도. 그렇죠. 예,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동안 지금 계속 치료를 해 오신 건데
우리 저 살짝 이렇게 대기만 해도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거의 55%의 화상을 입었으니 그 치료 과정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전신의 절반이 넘어가면은 진물이 계속 흐르면서 화상 환자들이 대부분 이런 비유를 해요. 살점들이 다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치료 과정을 제가 벌써 2년 넘게 겪고 있어요. 아직도 수술이 몇 차례 남아 있고 시술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어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 해주신 우리 이찬호 오빠에게, 형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네. 암울한 상황에서 나를 이찬호를 일으킬 어떤 뭐 사건 혹은 말. 일단 국민청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고가 잘 안 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국민분들이, 여기서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생들도 국민청원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뭐 가족은 물론이고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던 어떤 수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찬호를 일어나게 했다. 최근에 책도 내셨더라고요. 네, 책도 네. 1월 달에 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괜찮아 돌아갈 수 없어도.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의 이야기예요. 네, 남자분들도 이제 군대를 가시게 되고, 여성분들도 이제 군대를 가실 수 있고, 친척이나 형제나 선후배들도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병상에서 저는 너무 힘든 거를 글로써 좀 표현을 하고자 했었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객석에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를 듣고 행사 팀에게 꼭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었죠? 고등학생 때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지금 자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태우세요. 뭐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든 좋아하는 거든 뭐가 됐건, 그게 노래가 됐건 연기가 됐건 체육이 됐건 공부가 됐건 불태우세요.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으면은 불 지르세요.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미래예요. 네,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소중한 존재고, 생명의 소중함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말고사다 뭐다 방학이 너무 짧다 야자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들의 억압과 그런 여자친구도 없고 뭐 남자친구도 없고, 정말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조차도 불질러 버리세요. 저는 비록 몸이 불이 탔지만 전 그 타고 남은 것들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자, 이 포스트잇으로 주신 질문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참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을 분들이 또 가족이실 텐데. 사실 연락을 좀 늦게 받았어요. 정확한 사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특히 저희 친형은 육군 이제 포병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포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저한테 일어나서 저희 형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런 화약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인지해서 그런지 정말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형이 큰 도움이 됐어요. 뭐 네. 정말 형이 없었으면은 그러면,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군대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는 군대에서 사실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휴가 나갈 때마다 너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보고 오라고. 주름이 하나씩 늘어 있다고. 그리고 전역할 때쯤에는 늙어 있다고. 저는 사실 다음 날이 외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부모님을 못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을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효도하시고, 자, 객석에 계신 분께 한 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종일관 좀 소외당하는 느낌 받으신 남학생들 중에 한 분께, 자, 마스크를 걸친 학생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2반 5번 김준석입니다. 네, 되게 사고가 일어나고 병원에 있었을 때 되게 우울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서, 네, 되게 혼자 엄청 우울한데 그걸 상기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아까 좀 큰 이야기들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거, 뭐 네. 순간순간 좀 우울해질 때 우리 학생들도 좀 그걸 극복하는 비법이 없느냐? 정말 우울증, 폐쇄 공포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이때 증이란 자격증은 다 딴 것 같아요. 정말 필요 없는 증이죠. 그렇죠. 네, 공무원 합격 시험은 아주 밝은 친구예요. 예. 우울증 얘기하다가 지금 에듀윌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저와의 대화가 길어졌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나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아직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생각을 빨리 떨쳐버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면 그런 어두운 생각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죠. 네. 자, 최근에 현충일 시구하는 모습 제가 기사로 봤어요. 앞으로도 더 밝고 건강한 활동들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했던 친구들도 함께 좀 힘낼 수 있게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앞으로 있을 수술 잘 받으면서 건강 관리 잘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 병장의 건강과 행복을 앞으로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또 떠오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 100년 전 건물 안에 계셨던 분들, 또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하다 큰 사고 당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분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끝까지 투쟁하셔서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게 해주신 분들까지,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있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콘서트를 통해서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전
보훈청장님, 그리고 이야기 너무나 풍성하게 꾸며주신 우리 두 분의 선생님, 그리고 이찬호 병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